자,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에서의 저항이라는 것은 일단 저항이라는 뜻은 무엇에 저항한다는 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에서의 저항은 전기적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항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방해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전기에서의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전기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기가 이제 저항이 일어나냐 하면 그것을 쉽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슬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부터 떨어뜨리면 아래로 굴러 내려올 때 못에 부닥치게 됩니다. 만약에 못에 안 부닥쳤다면 구슬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저항이 구슬이 이제 못에 부닥치는 것을 이제 저항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못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구슬은 흘러내려오는데 많은 저항을 받게 되어 잘 못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못이 실제로 우리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은 이제 전자가 되겠죠. 전기의 흐름은 전자가 흐르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흐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전류의 흐름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항이 이제 이런 못이 많게 되면은 큰 저항이 생기고 못이 적게 되면 저항이 거의 작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저항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부품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저항의 종류인데요. 저항은 이제 이렇게 왼쪽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오른쪽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 다리가 3개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값이 고정되어 있는 저항은 이런 걸 쓰고요. 값을 좀 변경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저항을 씁니다. 그래서 값이 변한다 그래서 이것은 가변 저항, 얘는 고정 저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정 저항은 이렇게 저항의 크기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색띠로 해요. 그래서 색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은 여기 다리가 3개 있어요. 여기 2개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핀이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핀에서 요 다리, 이쪽 왼쪽에 있는 다리하고 저항, 그 다음에 가운데 핀을 기준으로 오른쪽 핀하고 사이 저항, 요 핀과 핀 사이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 저항이 변해요. 즉, 요 손잡이를 돌리면 요 2개 사이의 저항이 만약에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회전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돌려서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각도에 따라서 회전 각도에 따라서 저항의 값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의 그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색띠로 표시를 하는데 그 색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항의 읽기인데요. 저항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깔은 대략 이렇게 여기 세로줄에 나와 있듯이 이런 색을 씁니다. 색을 잘 보면은 무지개색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무지개색은 이제 우리는 7색깔 정도로 구분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은 빼고요. 그 다음에 자색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색이 들어있는데요. 각 색마다 이제 숫자를 의미합니다. 색마다 한 개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적색의 2번이 되고요. 등색, 주황색이죠. 또는 오렌지색이라고 하는 게 3을 의미합니다. 각 색마다 이렇게 표에 나와 있듯이 이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냐면 대부분의 저항은 이렇게 띠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요. 그림상에서는 얘가 이제 맨 끝에 색이 붙어 있는데 약간 더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3개의 색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 3개의 색으로 저항의 크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읽어올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색깔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색깔이 갈색으로 되어 있죠. 갈색은 표에서 보면 1이죠. 두 번째 색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2개의 색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 0이라는 숫자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은 3이죠. 등색이죠. 그래서 3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103이 됩니다. 그러면 103의 옴이 아니고요. 이때 마지막 세 번째 숫자 3을 0의 개수로 환원합니다. 자, 그러면 10하고 앞에 갈색하고 검정색이니까 10 하고요. 0을 3개 더 붙이면 0이 전체 4개가 되죠. 그럼 10,000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000옴. 우리가 10,000옴이라고 보통 안 부르고 0세개는 우리가 키로로 환산하죠. 그래서 얘를 10kΩ 이렇게 부릅니다. 저항의 단위가 옴이니까.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금색이죠. 금색. 자, 금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금색이 4번째 왔을 때는 정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정밀도의 부품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항이 지금 표시로서는 얘가 10kΩ이에요. 10,000옴짜리인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10,000옴이 안 나옵니다. 아주 행운이 될 경우에는 10,000옴이 나오겠지만 그마저도 주변의 온도가 바뀌면 10,000옴이 또 변합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저항도 실제로 재보면 10,000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10,000옴에서의 5%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저항 값이다. 그 범위 내에 존재한다. 이 저항의 값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은 오차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로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저항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짜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도 뭐 5%면 5%의 정밀도 저항이면은 아두이노에서 다루는 회로에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 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띠가 더 하나 있는데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승수가 이제 0의 개수를 승수라고 하죠. 또는 견수. 이 승수가 세 번째 있는데 이 저항이 이제 그 전체가 4개인 경우에는 세 번째가 승수고요. 5개짜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 번째가 승수가 되겠습니다. 즉 네 번째가 0의 개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랑, 보라, 검정이니까 얘는 노랑은 4고요. 그다음 보라가 7이니까 그 다음에 흑이 0이니까 그냥 470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승수가 빨강이니까 0이 2개가 돼서 470에 0이 2개가 붙어서 47kΩ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차가 있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읽으면 되는 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거의 쓰질 않아요. 1% 저항은 거의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시고요. 이 저항색을 이제 한번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적색이 2다 라는 것만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색을 연상하시고 처음과 끝이 흑이고 백이다. 요것만 외우시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항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보았습니다.